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2350선까지 터치했지만 장중 2340선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장품, 면세점주는 사드 추가 배치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드 추가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관련주가 일제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IT주가 낙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드 관련주들이 크게 내리면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4개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사드가 북한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한국이 점점 북한과 같이 극단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중국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으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틀째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오전 구간에서는 2350선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강보합권에서의 등락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350.1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2351.73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2340선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승인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유지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의 접근으로 경기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하락 반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또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업종별로는 출발 구간부터 전기전자 업종 크게 빠졌고요.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등 전 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업종 위주로 오늘은 하락폭이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출발 구간 오름세를 시현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0.2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659.8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하락폭 또한 코스피 지수보다 좀 더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파란불로 전환된 양장 지수입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 또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전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좀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포스링크입니다. 네, 포스링크가 시범사업 착수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날 포스링크는 자회사 서트온이 의료 정보 시스템 전문 솔루션 업체 포시게이트와 함께 이 의료 분야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주요 대형 병원들과 또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블록체인 전문기업 서트온을 인수하면서 이 자회사로 편입시킨 포스링크는 오는 18일 새로운 가상화폐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분 구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링크 20.69% 오른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화진입니다. 네, 화진이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주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액체 수소 전문가인 이 마타비스타 대표의 등기이사 선임에 따른 신사업 기대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세계적인 액체 수소 전문가로 이 미국 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에서 14년간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와 우주 왕복선에 들어가는 액체 수소 연료의 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했고 또 지난해 말 귀국했습니다. 지난 1월 에너지 벤처기업 메타비스타 대표로 취임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는 2020년 이후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기구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80억 원 달러였던 이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는 매년 5.2% 성장을 거듭해서 2021년 1,52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타비스타는 화진을 통해서 이 수소 누출 감지 센서와 또 신소재 개발 공급 등에 나설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시각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화진입니다. 3.20% 오른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 자기 주식 블록딜 결정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시간 외 전량 매각으로 이 주식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회사 계획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날 도화 엔지니어링은 주식 유동성 증대를 위해서 자기 주식 66만 4,820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주당 5,380원으로 처분 예정 금액은 35억 7,673만 1,600원입니다. 처분 장식은 장전 또는 장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입니다. 바로 회사 관계자는 예정 수량이 자사주 전량으로 66만 주에 달했기 때문에 장중 소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회사가 시장 가치를 중요시하겠다는 결정으로 경색된 주식 유동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1.09% 오른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대장주가 이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낙폭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날 상승사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3분기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 회사 측의 가이던스 영향으로 그동안 조정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실적이 기대보다 더 좋은 데다가 이 OLED 실적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9월 이후에 특히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와 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4조 5천억 원과 또 15조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이 시각 1.95% 오른 24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상장 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이날 카카오는 장중 12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전일에 이어서 하루 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월 코스피 이전 후에 약 27%나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는 코스피 200 편입 예정 및 또 일본 증시 상장 추진 소식에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는 카카오 재팬 증시 상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1.18% 오른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쌍용 양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쌍용 양회가 중간 배당을 위해서 이 주주 명부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 우선주 역시 같은 시간 12.72% 오른 이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는 전일 3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서 올해 10월 1일에서 11일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배당 실시 여부, 또 지급률 및 지급 일정 등은 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현재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11분 구간입니다. 쌍용 양회 3.79% 오른 1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특징주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장 지수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15%가량 빠지면서 2342.7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아주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가량 빠지고 있고 653.8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 막판에 또 상승 전환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끝까지 우리 시장 흐름 저희와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업종들 흐름, 또 업종 내 종목들 흐름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한번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하락률 크게 나오는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의 현재 구간 2.52%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 타깃으로 현대, 기아차가 더욱 고전할 것이다 라는 우려에 따라 오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3%가량 주가 출회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1.81%대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 6%대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4.66%대로 하락하는 등 오늘 현대그룹주가 운수 장비업종의 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 또한 현재 구간에서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K 종목 같은 경우 5%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한운시스템이 3.96%대 약세, 우진플라임 종목도 3%대로 역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도 하락 반전하면서요. 3.47%대로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의복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구간부터 약세를 기록했던 업종인데요.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TBH 글로벌 종목이 4%대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신원 종목과 한세실업 종목도 2%대로 주가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 현재 구간에서 4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 약세로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 노트 8이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것과 같이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구간 1.91%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54%대 상승세입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업종과 제조업종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먼저 유통업종 같은 경우 현재 구간 2.23%대로 업종지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카스와 버추얼텍 종목이 4%에서 5%가량 하락률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카스는 4.38%대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오늘 1.7%대 약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 의료 정밀 업종과 오락 문화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1%대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와중에 오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먼저 기타 서비스 업종이 현재 구간 1.4%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신약 개발 효과에 따라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됩니다.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13%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업종도 현재 구간에서 1.27%대 업종지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처음 NC 종목이 무려 16%가량 급등하면서 업종지수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출판 매체 업종과 IT 부품 업종, 디지털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이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시각 수급 흐름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다들 팔자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187억 원가량을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기관에서도 805억 원가량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756억 원을 매수 우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동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578억 원 매수 우위,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각각 362억 원과 또 171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164억 원, 또 기관에서는 53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79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스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을은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S코넥입니다. S코넥은 방위사업청과 75억 원 규모의 리튬 전지와 이 항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8월 별도 기준 잠정 매출액이 1조 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4.1%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낮은 이유는 추석 시점 차이로 인한 사전 선물 세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입니다. JT는 삼성전자와 테스트 핸들러 JAC 64K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1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8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은 신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3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사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코넥입니다. S코넥 오늘 장 초반부터 2%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현재 2%대 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500원가량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JT입니다.
JT 현재 1.45%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9.69%가량 치솟으면서 3,4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3,14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은 현재 0.9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6,1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전기입니다. 선도전기는 SK건설과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에 전동기 제어반 납품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47억 6,3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0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올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간 2천억 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 측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소자업체 설비 투자 증가 및 중국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확대에 따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 생수 1위 3다수 판권의 광동제약 우선 협상자 선정에 대해 제주도 개발공사로부터 소매용 제품군의 위탁 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제주도 개발공사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문을 접수하거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은 김포 운양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수분양자에 686억 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도전기입니다. 선도전기 현재 0.6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폭 오름세 시현했는데요. 현재는 20원가량 떨어지면서 3,2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오늘 장 내내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한때 7,870원까지 고점 올렸다가 현재는 4.46% 오른 7,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오늘 0.35%가량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8,56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 오늘 아침에는 1%가량 올라주면서 9,050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79% 파란불 켜면서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감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마감 동시호가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8%가량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121만 8,500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SKC가 1.18% 상승한 38,550원에 우신시스템이 3.44% 오른 8,110원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S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3.63%대 강세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17만 1,500원의 마감 예상되고요. 다음으로 쌍용 양회 종목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감까지 3%대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13,7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상사가 1.23% 오른 28,7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 또한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마감까지 견조한 흐름 유지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500원 상승한 12만 9,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동양네트워크스 종목입니다. 오늘 3.7%가량 주가 상승 탄력 가져가며 1,960원의 마감 예상되고요. 페노션 종목이 1.24% 오른 6,510원 마감 준비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2위 종목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탄력 보였는데 마감까지 1.68%대로 견조한 흐름 유지하면서 72,6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제약 종목입니다. 8.69% 오늘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850원 상승한 35,6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기가 2.9% 오른 10만 4천원 마감 예고합니다. 반면 오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약세로 장을 마칩니다. 전 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가량 빠지면서 11만 6천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이 2.18% 오른 14,0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기획이 1.61% 오른 18,950원, LS 종목 같은 경우 4%대로 주가 오르면서 84,0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플러스 같은 경우 오늘 보합권에서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대 강세입니다. 245만 6천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치는 종목이 한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 오르면서 16,1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액션스퀘어가 7%대로 급등하며 6,56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컴투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 상승한 12만 4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ISC 종목이 3.11% 오른 24,850원에 유진테크가 3.56% 오른 23,3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오늘 약세로 장을 마칩니다. 0.96% 하락한 1,555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에너토크가 1.5% 떨어진 5,27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한양 ENG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 상승한 12,300원에 오늘 장 마감 예고합니다. YG원 같은 경우 0.78% 상승한 12,900원에 YD온라인이 7%대로 급등하면서 5,88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파인테크닉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장 마치면서 2,76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8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는데요.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업종별 흐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증시가 대내외 변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증시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기업 실적 개선 동력은 약화되면서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주 초반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1.61%까지 빠졌다가 이후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며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이벤트 경계 심리가 고조되면서 관망 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주중 북핵 불확실성과 미국 세제 개편안 등 대내외 이벤트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변수로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통과 여부,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꼽힙니다. 북한 관련 불확실성 재부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여부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눈높이가 낮아졌던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성도 주목해 볼 만한 변수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변화는 전체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주 한 주만 봐도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변수들이 대거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의 결과가 있을지 그에 대한 우리 시장 반응은 또 어떨지 저희와 함께 지속적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북핵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0.11% 내린 2343.7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동반으로 0.64% 내린 654.29포인트의 거래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흐름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이 44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35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에서는 822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홀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54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320억 원, 또 기관에서는 191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선물은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 매수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은 855억 원 매수 우위, 또 기관은 50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홀로 1,45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지수와 수급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양장지수 모두 나란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한 우리 지수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장 막판에 매수 포지션으로 방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 자체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데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그럼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업종들 장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 전자업종과 철강 금속업종, 제조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수 장비업종이 현대차의 낙폭으로 하락세 가장 깊게 나타났고요. 기계업종도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섬유 의복업종과 운수 창구업종, 전기 가스업종도 1%대 낙폭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6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낙폭이 가장 깊었던 업종은 유통업종과 통신서비스업종 2%대 약세를 보였고요. 의료 정밀업종과 오락 문화업종, 전기전자업종과 화학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불 켜준 업종은 IT 부품 업종입니다. 1.78%대로 올라줬고 그 밖에 기타 서비스 업종과 출판 매체 업종, 인터넷 업종도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는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은 어떨까요? 네,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 함께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이현제약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조폭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8.23% 오른 35,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인스코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 오른 1,46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선지는 19.91% 내린 16,9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도 7.09% 내린 61,600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현대위아 수사 착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눈에 띄는 한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상한가로 마감을 지은 나노스입니다. 현재가 16,100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포스크링크도 20.00% 상승한 3,48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홈센터 홀딩스도 등락률 19.22% 하락하면서 5,210원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AT테크놀로지입니다. 8.73% 내린 847원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양시장 종목별 등락률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